우리는 소리의 특성을 정리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리의 크기하고 주파수, 다시 말하면 음압 레벨과 주파수를 가지고 그 소리가 갖는 특징을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소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나 음압 레벨 이외에도 여러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지만, 이처럼 음압 레벨이나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공기 중에서 갖는 음향학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기 중에서 갖는 소리의 음향학적 특성인 음압 레벨과 주파수가 사람의 청각기관을 통해 대뇌에서 지각되었을 때에도 공기 중에서의 음압 레벨과 주파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음량에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주파수에서도 사람의 대뇌에서는 주파수뿐만이 아니고 소리의 크기라든지 소리의 장단이나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대뇌에서 느끼는 그 소리의 주파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청각기관을 통해 대뇌에서 느끼는 소리의 주파수를 음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음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고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청각기관에서, 즉 사람의 귀에서 청각신호로 변환되어 대뇌로 전달된 이후에 사람의 대뇌에서 지각되는 심리적인 주파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리가 공기 중에서 갖는 주파수가 사람의 청각기관을 통해 대뇌로 전달됐을 때 대뇌에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주파수를 음고라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음량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고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소리의 높이 또는 피치라고도 하는데, 소리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것을 한자로 바꿔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음고가 되겠지요. 따라서 음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소리의 높이 또는 영어로 피치라고도 하는데, 이들 세 가지 용어 모두가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음고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소리가 갖는 음향학적 특징 중의 하나인 주파수라고 하는 물리량, 즉 다시 얘기해서 헬츠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량이 음압 레벨에 대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음고도 물리량인 헬츠 단위의 주파수에 대응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이 음고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물리량적인, 즉 공기 중에서 소리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인 주파수와 이것이 사람의 대뇌에서 지각하는 심리적인 주파수인 음고가 서로 동일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주파수와 음고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음고와 주파수가 서로 같은 숫자, 즉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심리량과 물리량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결국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에 가장 크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음고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예로서 동일한 주파수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갖는 음압 레벨 또는 그 소리가 만들어져서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지속시간, 그리고 스펙트럼, 파형 등과 같은 물리량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기 중에서는 동일한 주파수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면 사람이 대뇌에서 그 소리의 주파수를 느낄 때
다른 주파수로 지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공기 중에서의 주파수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사람의 대뇌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파수라고 표현을 못하고 음고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음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물리량적인 공기 중에서 소리의 특징 중의 하나인 주파수에 대응되는 양으로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대뇌에서 느끼는 주파수를 음고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고가 갖는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고의 단위는 멜을 사용합니다. 주파수는 헬츠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 반면에 음고는 멜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멜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1000멜은 40분의 크기를 갖는 1000Hz의 순음이 사람의 청각기관을 통해서 대뇌에서 지각되는 소리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40폰의 크기를 갖는 1000Hz의 순음을 사람이 대뇌에서 느끼는 주파수를 1000멜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멜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굳이 1000Hz의 순음을 40폰의 크기로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위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대뇌에서 느끼는 음고라고 하는 것은 음압 레벨에 따라서 공기 중에서 가지고 있던 주파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멜이라고 하는 단위를 정의할 때에도 1000Hz의 순음이 갖는 소리의 크기를 40번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Hz의 순음을 40번이 아닌 50번이 된다면 아마도 1000멜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물리량인 주파수의 헬츠에 대응된다,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같은 의미고 같은 개념인데 주파수의 헬츠에 대응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파수 및 음압 레벨에 따른 음고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음고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와 동일하지 않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의 음압 레벨이나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대뇌에서 그 주파수 값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나타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X축은 음압 레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리의 크기고 Y축은 여기서 얘기하는 음고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대뇌에서 느끼는 주파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좀 아까 설명했던 바와 같이 1kHz 이하를 먼저 이 중앙에 있는 1kHz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kHz 이하인 500, 300, 150Hz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신호음의 음압 레벨이 증가할수록 음고의 변화가, 다시 얘기해서 음고가 -5, -10, 즉 0보다 작아진다는 의미는 주파수가 더 낮아진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000Hz 이하의 소리에서는 음압 레벨이 높아질수록 사람이 느끼는 음고는, 다시 얘기해서 주파수에 해당되는 말이죠. 사람이 느끼는 주파수는 더욱 낮아진다. 그 낮아지는 폭이 주파수가 낮을수록 500, 300, 150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그 낮아지는 폭이 더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kHz 이상에서는 4kHz, 5kHz, 8kHz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신호음의 음압 레벨이 높아질 때 그때 사람의 대뇌에서 느끼는 음고는 점차 더 높은 음고로, 즉 더 높은 주파수로 지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소리의 크기가 커질수록 1kHz 이하에서는 더 낮은 주파수로, 1kHz 이상에서는 더 높은 주파수로 지각을 하게 되는데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또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변화율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람의 대뇌에서 느끼는 음고와
공기 중에서의 주파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음고와 주파수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고는 1.127 곱하기 이와 같은 로그 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음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F라고 주어져 있는 주파수와 이퀄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이 의미는 F로 표시된 주파수와 이 음고가 서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파수와 음고 사이에, 즉 물리량적인 공기 중에서의 주파수와 사람의 대뇌에서 지각되는 음고 사이의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인 20Hz에서부터 2만Hz 사이를 음고와 관계를 지어보면 직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직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들 사이에 주파수와 음고 사이에는 이와 같은 로우 함수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서도 정의했던 바와 같이 40번의 크기를 갖는 1000Hz의 순음이 대뇌에서 느껴지는 음고를 1000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즉, 이 B점에 해당이 되겠지요. 만약에 주파수가 40에서 1000Hz 사이 200, 400, 600, 800, 1000인데 요 400에서 요 1000 사이 이 구간에서의 주파수는 대체로 음고와 서로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파수가 2배가 되면 음고도 마찬가지로 2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주파수와 음고가 대체로 서로 비례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1000Hz 이상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400에서 1000Hz 사이에서는 음고와 주파수가 대체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졌지만 1000Hz 이상이 되면 주파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음고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커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고가 증가하는 양보다 주파수가 증가하는 양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멜은 B점에 해당되는 점으로서 1000Hz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2000멜은 C점에 해당됨으로 해서 실제 그것을 주파수로 따지면 대략 3500Hz 정도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메일은 1000메일에서 2000메일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주파수는 1000Hz에서 3500Hz로 즉 3.5배가 증가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1000Hz 이상에서는 주파수의 증가율이 음고의 증가율보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청 주파수 하면 20Hz에서부터 2만Hz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서 물리량적인 주파수의 의미에서 본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대뇌에서 느끼는 음고의 범위로 옮긴다고 하면 그 가청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고는 0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3400멜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청 주파수의 범위를 음고로 표현하자면 0에서부터 3400멜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음고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